이 여론조사 코리아 리서치죠. 이거는 27, 28, 그러니까 설 연휴 동안에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 조사인데 일단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41입니다. 이 정도면은요,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인 양상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앞서 공개됐던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이 조사가 앞서서 1월 초에 있었는데 그때하고는 지지율 변화가 상당히 보이거든요. 여당은 올라가고 야당은 주춤하고 있는 이 모습이 분명히 느껴질 정도로 보이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김부겸 전 총리 최근에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한 게 있습니다. 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국정 운영에 조금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다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계속 강공일병도로 간 데 대한 국민적인 좀 피로감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 보고 너희들 정신 차렸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막 그런 경고장 주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봐야죠. 자, 여론조사 전문가신 배종찬 소장님 최근에 이런 여론조사가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우선 뭐 오차 범위 내 접전인 정당 지지율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탄핵 정국임에도 민주당은 반사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다르게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오히려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들 분석은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이유 속에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8년 전에 탄핵과 다른 것은 학습 효과죠. 트라우마. 그러니까 8년 전에 속절없이 무너졌더니 그 뒤에 세 번의 전국적인 선거에서 와르르 보수가 붕괴됐거든요. 그렇게 가서는 곤란하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뭉쳐야 하지 않은데 어떤 뭉칠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른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저항감, 포비아 이게 이른바 이재명 안대라는 현수막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명계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지금 지지율이 탄핵 정부에서도 더 얻어가지 중도층을 더 얻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아니냐, 이재명 대표 때문 아니냐. 이게 이제 이른바 재판 리스크,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 또 불확실성 이 부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김경수 전 지사나 방금 전에 김부겸 전 총리의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제일 숙제일 겁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비명 차단, 문심 확보 이게 이제 당내 통합의 이제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게 있는데 문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또 김부겸 전 총리가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힘들어요. 왜? 이들은 또 끌어안아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래야만 지금 진영 간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야 민주당 지지층을 더 끌어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앞서 인터뷰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의 발언을 물어보니까 답변을 잘 못하면서 이른바 끙끙 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일단 이런 흐름의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는 설 연휴 전에도 있었고요. 설 연휴 때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병민 부시장, 이 같은 정당 지지율 흐름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건 단기적인 현상으로 그쳐서 좀 변화가 생길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단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게 벌써 이런 여론조사 흐름이 나온 지가 좀 시간이 됐습니다. 한 2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과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내용들이 나왔고 그다음 대선 주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도 양자 대결을 붙여보면 비슷한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으로 국민들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를 당하고 구속까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주장했던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구호만을 가지고 현재 정치 흐름을 민주당이 끌고 가기 어렵다라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지금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또 하나의 권력으로서의 심판의 대상이 돼버려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상수가 돼버린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저 민주당의 상황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내용들을 조정하지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저 같은 흐름들은 앞으로도 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성추 부의장,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최근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있잖아.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단기간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뭐 일부 보수가 과표집된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예. 그것만으로 지금의 지지율 흐름을 설명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하기에 달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게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동안 야당으로서의 모습, 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을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국회와 입법부를 뭔가 협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그런 일방적 국정 운영을 봐왔기 때문에 예. 그런 모습들, 그럴 때는 좀 잘 싸우고 이 단일 대우로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과 싸우는 모습들을 원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탄핵 이후에 차기 조기 대선으로 이제 조기 대선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과연 싸우기만 하는 정당이 아닌 수권 정당, 좀 유연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윤석열 정부와 다르게 유연하게 보수 정당과 협의도 하고 협상도 하고 협치도 하는 모습을 과연 보여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저는 물어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근데 비상계엄 이후로 한 달 반 정도의 시간 동안 민주당은 좀 탄핵 정국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속 강공 모드만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실 때는 민주당이 집권하면 계속해서 강공 모드를 펼치면서 뭔가 협치나 이런 것들 또 다시 뭔가 일방적 국정 운영하는 것 아니야라는 모습 의구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은 기간 동안 민주당이 좀 더 유연한 모습, 좀 더 포용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탄핵 정국 속에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민주당이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생각을 바꾸시는 그 국민들께서 많아지면서 약간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요즘 여론조사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조기 대선을 가정한 대선 주자들 다자 대결 조사예요. 이번에도 나왔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36 가장 앞서죠. 그리고 그 뒤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시장 7, 홍준표 시장 6, 한동훈 전 대표 5 이렇게 되고요. 뭐 무응답, 없음, 뭐 모름 이런 응답이 17% 이렇게 지금 숫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도 요즘에 목소리 좀 내고 있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2심에서 그 당선 무효형 선고가 나온다면 그것 때문에 지장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당내에서 단단한 그런 지지 기반을 통해서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그건 뭐 이 대표가 당당하게 맞서서 대처를 해야 되겠죠. 앞서 전해드렸던 대선 주자 여론조사는요, 각 이 주자별 지지율 선호도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수 진영 주자와 진보 진영 주자로 한번 좀 묶어봤습니다. 그럼 어떤 숫자가 나올까요? 화면 보시죠. 범보수 40, 범진보 42입니다. 자, 그럼 범보수에는 누가 들어갔는가? 여기 숫자들이 있고 이름이 있죠?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이준석, 유승민, 원희룡. 이렇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일단 범보수로 간주했을 경우에 그 전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40이 나오고요. 범진보에는 이재명 대표가 단연 높죠. 그리고요. 김동연, 우원식, 김경수, 김부겸 이렇게 합하면 42가 나옵니다. 40대 42. 이거 역시 접전이고 비슷한 숫자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배용찬 소장님. 예. 40대 42. 자, 이거는요. 보수 진영의 차기 주자들이 만약에 연대 연합을 할 경우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진보 진영의 대선 경쟁 해볼 만하다.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진보 진영의 대선 승리 장담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막상막하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탄핵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로 지금 진보 쪽은 민주당 쪽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모아져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은 흩어져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최근에 이 지형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의 제일 대립각에 서 있으니까 올라가 있지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 공직선거법 2심을 털어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방금 전에 우선 이상원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의힘은 모아지는 게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아주는 게 쉬울 거냐? 예. 그럼 가령 이 후보들 중에서 누군 윤석열 대통령 면회했느냐 면회 안 했느냐 또는 탄핵 찬성이냐 아니냐 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좀 달라질 수가 그러니까 있네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모아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수 결집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경계하는 이 심리 때문에 작동하고 있는데 예. 이걸 얼마나 실제 조기 대선이 있다면 범여권이 이것을 모아낼 거냐, 묶어낼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제일 관건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은 이 재판을 털어내면서 중도층을 얼마나 더 흡수할 건가. 그다음에 범여권 쪽은, 국민의힘 쪽은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관계를 잘 정리하면서 예. 이걸 묶어낼 건가. 예. 이게 핵심인 거죠. 김용민 보시죠. 그러면은 지금 배용찬 소장님의 분석은 보수 진영의 주자들을 지지하는 표심의 성격이 좀 다양하다. 이슈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서 민주당에서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국민의힘의 주자들이 꽤나 다양합니다. 예.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 몇 면에 예. 보면 김문수 전 지사처럼 이제 적극적 지지층들의 환영을 예. 받는 정치인도 있고 예. 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광역단체장으로 있으면서 폭넓게 사람들을 아우르는 주자도 있고요. 또 가장 진보적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까? 대선 출마를 적극적으로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다양한 스펙트럼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마지막에 한 명으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때 따르는 컨벤션 효과나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이 당연히 뒤따를 수 있겠죠. 컨벤션 효과가 오히려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중에 누가 됐을 때 예. 보수 진영이나 중도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 심리적인 저항으로 이 후보가 나오면 나는 안 찍겠다.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나오냐가 달려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통해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건 한계가 도달했다. 여기에서 민주당이 가져가는 지지율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앞서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친문재인과의 갈등 그리고 이 비명계 진영 간의 갈등 등을 통해서 현재 나타나는 한계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양자 대결 구도를 붙여보게 되면 오차 범위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갖고 있는 곤혹스러움과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 갖고 있는 새로운 가능성 이게 현재 굉장히 흥미로운 구도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송치훈 부장, 지금 예. 김병민 부시장은 민주당은 이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리면 이게 어떻게 되나 이 상황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곤혹스러움을 갖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은 뭔가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사실 솔직히 양쪽에 주어진 과제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 진영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 마치 당을 나가야 되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지지층이 과연 단일 후보로 몰릴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의 과제가 있는 것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뭐 김동연 지사, 우원식 의장 그리고 뭐 김부겸 전 총리 2% 1% 군소 후보일지라도 예. 이런 분들의 지지를 다 끌어모아야 겨우겨우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 지난 2022년 대선도 0.73% 차이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부동의 1위인 건 사실입니다만 저런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동연 지사나 이런 군소 후보들의 목소리를 과연 침묵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주게 할 것인가 그들을 포용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위기인 것이고 보수 정당은 아까 말씀드린 한동훈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의 목소리를 침묵하게 한다면 그쪽의 패배가 될 것이고 양쪽 다 지금 저는 비슷한 과제에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보수 주자들의 합, 범진보 주자들의 합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40, 42 다 합치면 그렇게 숫자가 나왔어요.